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서 시장 대응할 힌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힘을 내고 있어서 저희도 오늘도 더 힘을 많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또 오후장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변동성이 커서 지금 자리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부분 꼽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 안고 움직임 나오고 있는 리오프닝 섹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본부장님, 사실은 저희가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를 몇 번씩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자리를 보면은 화장품, 여행, 탄력이 강하다고 할 수 없는 오후장이라서 이슈가 소멸된 건지 그리고 환율 부담의 영향이 큰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보유자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심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섹터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죠. 여전히 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도 있었고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이제부터가 이슈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항공이나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이기는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섹터는 단연 카지노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드라백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홀드율 자체는 좀 유지가 되는데 드라백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카지노에서 이제 돈을 칩으로 바꾸는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홀드액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금액인데 드라백과 홀드액을 바탕으로 홀드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네. 홀드율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드라백 자체가 늘어나는지가 해당 섹터에서 중요한데 이미 이제 운영 부분들을 좀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실적적인 유의미한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카지노 섹터가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 영향이 좀 강하죠. 왜냐하면 네. 거기 VIP들이 워낙 큰 손들이 많아서 그쪽이 돌아오는 가능성만 열려도 사실 주가에 탄력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입국전 이제 폐지를 통해서 조금 이런 수출길이 열린다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실적적인 부분에선 가장 빠르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부터 더 좀 중장기로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일단 기대감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네. 저번에도 똑같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 좀 대응을 하셔라.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 쪽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그 인식 자체가 여전히 중국 쪽에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다른 기타 지역으로 많이 나눠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중국 쪽의 비중이 워낙 크니까 로드샵에 대한 물음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화장품주들은 조금 이제 또 슈팅이 나오면 최근에 또 한 두세 번 정도는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때 빠르게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왔을 때 다시 담으셔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화장품주도 단기적으로만 여전히 봐야 되는 구간이고 네. 저가 항공주들도 아직은 유증 이슈 때문에 조금 거리낌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중장기로 이 안에서 좀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끌고 갈 수 있는 쪽은 카지노밖에 없다고 저희 정리를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일단 카지노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좀 엮어서 이제 카지노업들이 호텔이나 면세 쪽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까지는 좀 같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세점 호텔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쪽을 좀 공략함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단독으로 카지노 비중이 높은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수익성 측면에서 나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는 둘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수기 연휴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 이슈 자체만 보신다면은 오리지널 카지노주를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속보가 나온 이후에 시세가 오후장 넘어가면 좀 많이 약해졌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그 팁을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섹터는 단기적으로 대응 그리고 카지노주에 대해서만 중장기로 좀 끌고 가도 되는 모멘텀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받아봤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K컬처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 띄운다라는 언론사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SM그룹이 좀 포함이 되면서 SM, CNC, 갤럭시 SM 등이 좀 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호재로 반영이 됐던 게 네옴시티 수혜주로 건설주였고 네. 원래도 단단하게 움직이다가 네옴시티 모멘텀을 좀 가진 게 좀 SM, 이 파생된 그룹 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쪽에 기대감을 조금 더 걸어보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 될까요? 저는 그냥 건설이나 네. 원전이나 이쪽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오늘 좀 CNC라든지 SM라이프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또 이제 차익들이 좀 나왔죠. 네. 사실 그쪽은 이 네옴시티와 연결이 돼서 이제 컬처 쪽으로 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네옴시티 자체가 건설이 다 완료가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장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선순위로 친다라면은 좀 뒷단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다만 오늘 좀 이슈가 엮이면서 급등이 나온 거는 워낙 네옴시티 자체가 굉장히 좀 대규모 규모이고 그리고 기대감이 워낙 많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코리아가 사우디 쪽으로 방문하는 시기 자체가 내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시 왔을 때는 충분히 또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겠지만 이 이슈 가지고 내년까지 주가를 계속 끌고 가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주 관련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을 안을 수 있는 시점은 당분간은 힘들다고 봐야 되나요?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SMCNC랑 디제인 라이프 같은 네. 경우는 또 이제 인수권이 마무리가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주가의 추가적인 급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셔야겠지만 이 자체가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뭐 턴을 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엔터 섹터가 사실 나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잡으시는 게 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네옴시티 쪽을 여전히 좀 잡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지금은 급등이 워낙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기보유자 영역으로 좀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어디가 수주가 실질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테마들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기회를 볼 수가 있어서 굳이 컬처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잡아서 네옴시티로 밀기보다는 이제 오리지널 쪽 건설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또 그쪽에는 석유화학 제품을 또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장비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충전소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쪽으로도 충분히 사고의 영역을 좀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일단 우선선이상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 지금 네옴시티 이 키워드가 뜰 때마다 처음에는 건설, 네. 그리고는 오늘 컬처라면은 이제 좀 아이디어 확장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충전 쪽을 지금 유망하게 본부장님 보시는 걸까요? 이게 되기 괜찮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사실 네옴시티가 아니더라도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가 1% 전체 비중이 넘어서고 있고 네.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앞으로 친환경적인 구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요 완성차들의 이런 전기차 완전 전환을 또 선언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인프라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셔서 전기차 빌려보시면 충전이 아직까지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5년 내에 휴대폰보다도 빠르게 충전이 된다라는 기사들도 최근에 찾아보시면 꽤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면은 분명 충전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하면은 2차 전지와 지금 폐배터리 쪽이 워낙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쪽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전기차 규모 캐파가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충전하는 충전소에 대한 이 부분도 좀 부각이 돼야 되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든지 SK 넥소스가 인수하는 건에 있어서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폐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의 상승력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주가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기회를 네.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에너지 키워드는 잡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 네옴시티는 살짝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측에서 나온 걸 보면은 신재생은 줄이고 원전은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쪽의 총책임자의 말을 보면 원전도 그리고 태양광 이쪽까지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자금이 몰린다는 건지 주가는 어디에 반영이 될지 정말 이 뉴스의 홍수 속에서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중심을 잡아주세요. 수소까지도 포함을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안에서 가장 앞으로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거 진짜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쵸. 저는 그렇게 본다면 태양광이지 않을까. 태양광이요. 네, 왜냐하면 설치 그 속도도 그렇고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으로 가면 시간 자체가 좀 단축이 될 수 있지만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 부지부터 해서 사업 기간이 굉장히 좀 깁니다. 풍력 같은 경우도 지상 풍력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해상 풍력으로 가야 되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 자체가 굉장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좀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부유식도 요즘에 좀 뜨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간 자체가 좀 깁니다. 사업 사이클 자체가 그것도 한 7년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태양광이 가장 좀 짧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 쪽에서 25년부터 60기가와트 엄청나게 큰 수치인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설치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도 했고요. 또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설치량, 이 패널을 좀 의무화하는 기사들도 좀 한번 딱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실 네네. 겁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보게 됐을 땐 태양광 쪽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전거래 시간에서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이제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 사실 우선순위를 고르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게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무기화를 진행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금력을 키워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있던 원전의 가동을 풀로 땡기면 이제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이 원전에서 안정적인 이 부분이 좀 에너지가 수급이 된다라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폐기물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원전으로만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신재생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수소로 넘어가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잡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사실 그냥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기다려도 돼요. 포트로 나눠서 그냥 일정한 지분으로 나눠서 다 같이 갖고 계시는 게 정신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을까. 한쪽에 칠 때만 쏠리니까 만약에 이쪽에 그쵸. 관심이 있다면 태양광의 비중 어느 정도, 뭐 원전의 비중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네, 왜냐하면 그 산업들이 다 성장을 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흉작이라든지 곡물가도 오르는 것을 보시면 기후변화가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면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대한 확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옮겨 다니시다 보면은 매수 단가만 높아지고 포트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가격대가 왔을 때는 그냥 저점을 딱 잡아놓고 그 가격대 이하로 됐을 때마다 그냥 물량을 확대하시는 비중으로 긁고 가보시면은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좀 풍성해지는 계좌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계좌 말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설레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가운데 원전에 대한 키워드는 다음 이슈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죠. 자,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나왔지만 뒤따라다니는 키워드가 가격 부담이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블록딜 이슈하는 종목이 있어서 여기에서 기회 괜찮은지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저희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은 안고 있어서 이 종목 사실은 이달 들어서만 18%뛴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블록딜 이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히려 2만 원 선 부근에서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솔솔 들려오던데 기회가 맞습니까? 사실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해주신 가격 이하부터 이제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이제 신뢰도에 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가격대에서 블록딜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금력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이유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을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 분들이 이 기업에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BHI라든지 기타로 좀 원전에서 사실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의 탄력적인 부분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블록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가격대보다도 한 5에서 10%는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2만 원대 부근에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거기서보다 한 10% 정도를 더 하방을 열어놓고
그 밴드 안에서의 하방 부분에서의 좀 물량을 모아 가신다는 전략을 하시면 보다도 좀 안정적인 가격대로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블록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블록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어서 이 단기적으로 이 물량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서 좀 지켜보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당 처분 단가가 20,050원이라는 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신뢰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연이어서 이슈가 있는 쪽 보겠습니다. 네. SK요.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죠. 뭐 신뢰도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뉴스긴 한데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위로의 룸을 남겨놓고 있는 구간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친화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배당이나 이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하는 큰 종목들 네 번째 키워드로 저희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배터리 주목도도 높고 그리고 매기가 조금 다양한 종목으로 좀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불꽃 시세의 마지막인가? 계속 의문이 들 시점이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뭐 성일하이텍, 세비캡 이쪽으로만 시세가 쏠리다가 오늘은 그 전에 폐배터리 관련주였던 뭐 MPC, 파워로직스 이쪽으로도 몰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본부장님 어떤 신호입니까? 이게 이제는 예측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그 구간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되나요? 이제 슬슬 순환매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세비킴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거의 3배 정도 네.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단은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엔 가격이 정말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직 안 오른 종목군들, 뭐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사실 굉장히 좀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폐배터리 기대감이 있을 때 오히려 주가가 훨씬 더 높았었던 과거 전례로 본다면 이제 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 있는 기업들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폐배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원재료 자체를 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산업 중에 하나죠. 네. 재사용과 이제 그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워낙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성장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중장기로 봤을 땐 더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너무 소급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러면 거래량 수반하고 자리를 좀 봤을 때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종목도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 봐야 되나요? 네, 저는 뭐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네. 종목은 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정을 짓는 사실 그 시기가 좀 왔다. 왜냐하면 더 올라가더라도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랐고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면 이게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조정 이후에 다시 시세가 분출이 될 텐데 그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자금력과 이제 벌어드시는 수익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그거를 그렇게 좀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순환매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좀 대체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 에너지가 상당 부분 높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이 나오면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좀 추적을 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주에 대한 저의 정리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저의 키워드에 대한 리뷰 받아봤습니다. 원픽의 시간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원픽 이 안에서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네, 배터리에서 골랐습니다. 네. 아유, 바로 그냥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순환매 관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시세가 온 종목일까요? 궁금하네요. 아니요, 종목명은요?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네,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충전소 쪽에서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충전소 쪽으로도 좀 순환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원픽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사모펀드나 이제 투신에 좀 이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급들은 사실 단기적인 수익성을 굉장히 좀 노리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땐 특정 섹터로 수급이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서 고점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 부분 주가의 탄력성을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고점이다 보니까 윗꼬리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셔가지고 분할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으로 이제 완전한 전환들을 좀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원자재 쪽에서도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생산량을 확대를 하는 기조입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생산량들을 좀 확보를 하고 얼마나 이런 자사에서 좀 획득을 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경쟁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폐배터리 시설은 내년 10월 가동 목표이다 보니까 뭐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왕자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모그룹부터 시작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밴드를 넓게 잡아 드릴 건데 21,000원에서 22,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은 길 수도 있다라고 저희 봐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5일선과 이격이 벌려져 있어서 네네. 보통 이제 이격을 좁히는 움직임이 나올 때 한 번 정도씩은 차익을 내면서 물량을 좀 뺏는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이 나오기 전에 주가에 좀 양봉 2D 연속 좀 나오고 그다음에 한 4, 5거래일 정도 연달아 좀 누르면서 주가에 좀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7,500원입니다. 현재 주가보다는 10에서 15%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